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웬만해서는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하시지. 아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로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라는 미신입니다. 고 기자도 올해 이사했죠? 네. 예,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했어요? 아니 그냥 했어요. 자, 참 큰일 날 아 사람. 왜?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 이게 손 없는 날은 다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사 센터 비가 비싸요. 그날은 더. 자,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손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악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렇죠. 즉,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요. 원래 귀신이 동서남북 옮겨 다니는데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 위로 없는 날 이사나 개업식,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달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 즉 9, 10, 19, 20, 29, 3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날짜 맞추기 쉽지 않고 어렵죠. 요즘에 바쁜 사람 언제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합니까? 허허.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 있는 날 이사하게 될 경우 귀신에 대처하는 미신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피하고자 쌀을 넣은 밥솥을 제일 먼저 이사할 새 집에 들여 보내는 거나요. 귀신이 싫어하는 소금과 팥을 이용해서 새 집 현관에 소금을, 집 구석구석엔 팥을 뿌리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하긴 했는데 이사하거나 개업하면 시루떡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팥 아까 던진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시루 연관이 쪽에 좀 있는 팥이 거죠. 올라가니까. 붉은색이 약간 그거 막아가지고 액막이 기능이 있다고 붉은 팥. 많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자, 믿거나 말거나인 미신이지만요. 사실 손 없는 날은 무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무척이나 오래된 미신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최후의 전투, 황산벌 전투에 손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 적군의 방향에 손이 있사오니 후면으로 우회 역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이런 나약한 놈!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 당시 한 군사가 손귀신이 두려워 상관인 계백장군에게 작전을 바꾸자고 충원했으나 계백장군이 이를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신라군에 맞섰다가 대패했다는 겁니다. 손 없는 쪽으로 갔어야죠. 손 없는 쪽으로 갔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네. 당연하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저 오래되긴 했네요. 저. 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미신들, 여러분은 이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자,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신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 아, 또 이상한 거 시키지 마. 뭘. 뭐 사진 보라 그러고 뭐 아이, 이런 거. 에이. 자, 이 펜으로 그 노트 있잖아요. 제가 나눠드렸죠? 본인 이름을 좀 써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많이 쓰세요. 봐요. 아, 내 이름을 써! 아, 내 이름을 써! 에이, 정말.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뭔가 이상하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혹은 재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미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를 꺼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끼리 어릴 때는 빨간 펜으로 서로 그렇죠, 그렇죠. 이름 쓰리면서 막 네, 맞아요. 놀리는 거 하잖아요. 어릴 때는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저로 큰 싸움 됐어요. 왜 내 이름 빨간색으로 싸우기도 쓰냐. 하죠. 그럼. 사실 빨간색 지갑, 빨간색 속옷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고 화를 쫓고 운을 부르는 부적을 쓸 때도 빨간 글씨로 쓰는데요. 왜 하필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는 미신이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전해져 오는 몇 가지 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첫 번째 썰, 개유정난의 살생. 수양대군이 반정을 일으킨 개유정난 당시 한명회의 살생부에 반대파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살생부에 오른 반대파들은 대부분 숙청됐죠. 오. 역사적으로 약간 데스노트 그쵸. 그런 게 있었구나. 그 빨간색으로 적은 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분류였군요. 그렇죠. 야, 그건 뭐 그걸로 운명이 갈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두 번째 썰, 6.25 전쟁 사망자 표시용. 사망 통지서 속에 형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당시 국군에서는 전사한 병사의 이름에 빨간 줄을 쳐서 사망 표시를 했고 유족들에게 보내는 전사 통보서에도 전사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기재했다는 설입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이후 빨간색은 사망이다라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죽음 불길함의 상징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 밖에도요, 빨간 펜으로 쓴 이름이 불길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명찰인 수용자 번호표가 빨간색인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름과 빨간색이 연관되면 불길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뭐 인감 도장 이런 거 찍을 때 이름 생긴 도장은 빨간 인주를 묻혀 찍잖아요. 그쵸. 그건 왜 또 이건 오케이인 건지 도장 예외인 거예요? 도장은 괜찮고 빨간 글씨 이름은 찜찜하고. 근데 뭐 사실 찜찜하기만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빨간색으로 돼요. 이름 써야 되는 뭐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빨간색으로 이름 쓸 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분 그쵸. 나쁘면 안 하면 네. 되죠 뭐.